파트너가 스매시를 때린 거야. 앞에서 뻥! 잡았어! 야 끝났다! 했는데 이제 넘어온 거야 이쪽으로. 그럼 이제 서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지. 짠! 안녕하세요, 코코 배드민턴의 창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스이즈 김병태 코치입니다. 이제 제가 재능 기부를 가는데 많은 분들이 왜 같이 안 하냐고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익스민턴은 다릅니다 약간 이렇게 하긴 했는데 요즘 인기가 아주. 오늘은 또 같이 레슨 영상을 찍을 건데 저희가 같이 복식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리에 대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 자리 중에서 뒤에 흘러나오는 애매한 볼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상대가 서비스를 넣었는데 저희가 리시브를 하면 그 길에 대해서 앞사람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뒷사람이 또 어떻게 커버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진행을 해볼까 하거든요. 좋네요. 동호인분들은 늘 얘기하지만 볼 처리 후에 움직임이 없고 가만히 서 있다 보니까 앞사람이 초구 처리를 하고 탁 빠지는 볼을 하고 뛰어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동작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어떻게 준비 동작을 하고 내 파트너가 어떤 식으로 공을 쳤을 때 나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다른 식으로 볼 처리를 하면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앞에는 네 거야, 뒤에는 내 거야가 아니라 같이 움직여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 플레이. 커버 플레이인데 첫 번째 상황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상대가 서비스를 넣었어요. 리시브를 하잖아요. 그럼 뒤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서비스를 받을 때 보통 이렇게 리시브를 해요. 이제 앞에 서 있을 때 뒤에 이렇게 서 있으라고 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파트너가 리시브를 받을 때는 어차피 서비스 리시브가 자체가 공격이니까 좀 공격적인 자세를 이렇게 취하고 있죠. 앞뒤로 나도 같이. 리시브 공격할 수 있게끔. 그렇지. 이제 파트너가 여기 있으니까 내 파트너를 조금 이렇게 감싸서 잡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있죠. 직선으로 푸시를 이렇게 하면 보통 이쪽을 많이 보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빠져나오는 공에 대해서 서로 쳐다보는. 이거 누구 걸까요?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 치고 준비했을 때 이 네트 앞쪽으로 가깝게 붙는 깊은 공까지는 제가 가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보통 거의 이렇게 빠져나오는 볼을 뒷사람이 뒤에서 들어가면서 처리를 해주죠. 어디까지 커버 가능하세요? 난 뭐 상대방 코트까지 다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는 다 맡겨도 돼요. 이렇게 치고 준비를 했는데 빨리 빠져나와서 못 움직였다. 그렇지.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게.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뒤로 나가면 어떡해요? 저요! 여기서도 파트너가 서비스를 받을 때 빵! 받으면 뒷사람이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을 때 내 범위는 저기, 여기 이 삼각형을 제가 다 맞는 거예요. 근데 파트너가 자리를 잡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볼을 잡는데 낮게 날아오는 공들, 상대가 드라이브를 치는 거는 파트너가 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뒤쪽 공은 떠서 오겠죠. 그럼 떠서 오는 볼의 빈도가 많을 거고 반대쪽은 낮게 깔려오는 빈도가 많을 거고. 그래서 떠서 왔을 때는 그냥 따라가는 스텝으로 원점프로 뛰어가주면 돼요. 이건 비교적 시간이 있잖아요. 그치. 간혹 앞사람이 자리를 잘 잡았어도 드라이브가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도 생각은 해줘야 되거든요. 안 잡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코스, 빠른 볼 위주로 생각을 하면 제일 빠른 공은 떨어지는 공이니까 반대쪽, 그 다음에 직선 드라이브 파트너가 놓쳤을 경우, 그 다음이 조금 높게 여유있게 날아오는 뒷볼들, 초구 처리를 하면 1번, 2번, 3번 우선순위를 빨리 정해놓는 거죠. 빠져나오는 볼 1번, 2번은 파트너가 준비를 하고 있어도 빠르게 지나가는 드라이브 볼들, 3번은 파트너 키를 넘어서 올라오는. 또 이제 로테이션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상대의 수비도 또 코스를 좀 공략할 수 있는 실력이잖아요. 그리고 리시브를 이렇게 올려주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가능한 상황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근데 요즘은 급수가 낮아도 처음부터 레슨을 차근차근 잘 받으셔서 이런 플레이를 배우기 때문에 급수가 높지 않아도 나오거든요. 연대를 나갔었을 때 초심조래요, 초심조. 근데 얼핏 보면 한 B조 정도 되는 움직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 정도로 요즘은 탄탄하게 배워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로테이션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상황이. 그래서 이런 거를 또 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역할이 달라졌을 때 제가 예를 들어 수비를 뭐 저쪽으로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럼 보통 앞사람이 이렇게 밀면 어디로 가죠?
공을 신 쪽으로 보통 많이 보죠. 저 치고 여기를 많이 그렇죠. 보게 되니까 네. 그럼 나 같은 앞 경우는 역할이 서비스를 받았을 때 준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 반대로. 반대로 발 잘 보세요. 발 위치. 서비스 빵 하면 파트너 이동하는 방향을 봐주면서 같이 파트너를 항상 내 품에 안아놓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큰 삼각형을 보는 거죠. 그렇죠. 빠지는 볼 1순위, 1순위. 빠지는 볼 2순위가 상대가 강하게 드라이브 치는 볼, 파트너가 놓쳤을 때. 세 번째가 이제 파트너 키를 넘어오는 이런 볼들. 그렇죠. 충분히 따라가서 누를 수 있는 볼들. 앞 사람은 이렇게 작게 뭐야 요 앞에까지 작은 삼각형을 보면 되고 뒷 사람이 이제 큰 그 외에 삼각형. 큰 네. 삼각형.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잡기 위해서 여기를 봐줬기 때문에 나머지를 이렇게 봐주는 거죠. 네. 네, 이런 상황. 그러면 반대쪽도 이렇게만 익혀놓으면 네. 반대쪽에서 리시브를 직선 치고 들면 지금과 똑같은 똑같이. 거고, 그렇죠? 제가 저쪽으로 대각으로 밀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겠죠. 네, 아까 봤던 장면이죠. 발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옆으로만 이렇게 서 했을 있으면 때, 네. 저희가 사이드를 뛸 때 사이드 스텝을 이렇게 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사이드는 뛰기가 편한데 앞뒤로 가는 볼들을 대처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범위가 보통, 넓어지니까. 내가 이런 범위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반대로 서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으로도 가야 되고 뒤로 오면 또 뒤로도 가야 되고 공이 오고 나서 방향을 틀게 되면 한 템포씩 늦어지니까 예를 들어 파트너가 여기 있으면 봐줘야 되는 범위에 맞춰서 사이드로 맞춰놓는 거죠. 여기서 사이드 스텝만 밟아도 충분히 나갈 수 있으니까. 그 외에 반대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서 있으면 반대쪽으로 오는 볼은 사이드 스텝 가듯이 그냥 한 발. 뒤로 가면 그냥 사이드 스텝. 여기에 또 이 리시브가 아닌 플레이 중에 저희가 공격이에요. 파트너가 스매시를 때린 거야. 앞에서 뻥. 잡았어. 야 끝났다 했는데 이제 넘어온 거예요 이쪽으로. 그럼 이제 서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는 내가 스매싱을 때리고 빵! 파트너가 또 날랐을 때 빵! 바로 붙어줘야 돼요. 파트너가 날라서 때린다는 거는 공격이니까 파트너랑 같이 압박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빵! 때리고 날르면 바로 땅! 잡을 때 압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틀어도 다시 또 공격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들어갈 수 때릴 있고 수 있게끔.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또 네. 빠져주면서 또 바로 여기서 이 잡아주고. 공격적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쉽게 공격권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뭐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왼쪽 때리고 빵! 나랑 앞에 나르면 잡았는데 빠졌다. 같이. 이제 여기서 빠지면 공격 빵! 준비하면서. 바로 로테이션. 이거를 대부분 한쪽을 많이 치우치더라고. 때리고 뻥 때리고 잡았는데 때리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같이 있는 거죠. 그나마 잡으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서로 이거를 이제 왜 못 잡냐지 이렇게 탓을 하는 거죠. 보통은 거의 그래서 커브 플레이 또 뒷사람이 생각보다 움직임이 넓어요. 혼합 복식이 아니어도 남녀 복식에서도 뒤에서 뛰는 움직임이 넓고 앞에서 뛰는 움직임은 조금 빠르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서 움직이면 플레이가 이제 훨씬 더 조금 더 단단해진다 라는 느낌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식이라고 해서 두 명이 뛰니까 이게 스텝이 짧은 스텝, 원 스텝이 아니고 복식에서도 상황에 맞춰서는 여기서 두 발, 세 발 뛰어가서 때려줘야 돼. 여기서 준비했다가 파트너가 뛰어 들어오면 내가 준비 동작이 뛰어나가면서 때려야 될 수도 있고. 복식이라고 범위가 좁은 게 아니고 복식도 충분히 이 넓은 코트를 내가 혼자서 다 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선수들도 보면 복식 선수들도 단식처럼 훈련을 많이 합니다. 단식처럼 완전히 다 뛰지는 않아도 뭐 여기 숏서브 라인에서 범위를 넓혀서 복식 서비스 라인까지 해서 이 올코트를 내가 다 뛰는 거예요. 혼자서. 그런 훈련 되게 많이 해요. 복식 선수들도 범위가 넓어야 되잖아요. 네.